어르신분들이 미용실 두세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이제 지원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도 재방률도 저희 입장에서 높고 어르신분들도 부담 없이 와서 머리 하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파마가 요즘 동네 파마도 엄청 비싸잖아요. 기본이 4만 원, 4만 5천 원이니까 정말 너무 부담돼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은 꾸며줘야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OECD 나라들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죠. 그렇다 보니까 경제력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나이가 들고 고정 수입이 줄다 보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표적인 게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받는 미용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고 효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는 10년째 이미용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 현장 시간에는 지역사회 어르신 공경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울주 효 헤어숍 사업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울산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먼저 간추려 주시죠. 네, 울산시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새로운 청년 정책을 펼친다는 소식, 그리고 울산 지역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3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 정책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올해는 좀 색다른 정책이 펼쳐지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총 1,7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각도로 청년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의회에는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 특별위원회 울산시 경제산업과와 함께 지난주 올해 울산시의 청년정책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도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도전하는 청년, 도약하는 울산이라는 2025년 청년정책의 비전 제시와 함께 울산시가 추진 중인 2025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중점적인 청년 정책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올해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부분과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등 5개 전략 분야를 토대로 89개, 신규가 16개고 계속 사업이 73개인데요. 네. 이런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계산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521억 원이 정액된 총 1,7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네, 형식적인 혜택이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500억 원이 넘게 예산이 늘어났다는 게 또 눈에 띕니다. 시의회와 시가 함께하는 청년특위, 이거 어떤 조직인가요? 네, 청년특위는 청년 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202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시의회 건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서 청년 간담회, 현장 벤치마킹, 정책 제안 등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청년특위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청년특위는 활동에 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건순영 청년특위위원장은 울산시가 추진했던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올해부터 신규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보다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지자체와 기업,
대학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를 통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구호로만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책이 실행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것과 좀 연결되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었군요. 네, 맞습니다. 좀 연관되는 건데요. 울산 지역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30%를 넘어서면서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겼습니다. 네, 과거에는 참 드물었던 그런 남성 육아휴직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정착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육아휴직 사용자는 총 2,446명인데요. 네. 이 가운데 남성이 853명이나 됐습니다. 무려 34.8%를 기록했습니다. 네. 울산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3년 전체 2,386명 가운데 782명으로 30%를 넘긴 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30%를 넘겼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25만 7천 명으로 전년도 23만 명보다 1만 7천 명 늘었는데요. 네. 이 중 육아휴직자는 13만 2,500명으로 2023년 12만 6천 명 대비해서 6,50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추세인 걸 보면 바람직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지난해 4만 1,8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체 휴직자 규모로 보면 31.6%를 차지해서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 5,300여 명으로 전체 28%였습니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7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사이에 9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 이후에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2%나 늘어났는데요.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 증가율은 42.6%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의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네. 남성이 7.6개월 정도 됩니다. 네,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근무 성적 평정에서 상위 60% 이내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 더 고민하고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죠. 리포터 현장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령화 시대 요즘 자연스럽게 노인 복지 정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울산은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 그리고 일자리 사업까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회 활동과 여가 생활을 중시하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습니다. 돌봄 지향적 노인 복지에서 문화 향유, 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의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 이 단어가 참 와닿는데 노인 복지 정책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인생 제2막에
다양하게 시작을 돕는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를 운영합니다. 재작년 개교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비는 작년과 비교해서 57억 원 늘어난 총 747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오는 9월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됩니다. 네, 울산시의 전반적인 계획들도 참 많지만 구군의 자체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있죠. 그렇습니다. 중구의 경우 전국 노인 일자리 대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요. 북구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울주군 노인 임의용 복지사업 효 헤어숍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군에서 지정한 임의용 업장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미용 비용을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울주군청 자원위생과 위생정책팀 윤미선 주무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울주군에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경로 효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재능 기부를 실천하는 미용인들의 숨은 미담을 공유 확산시키고자 2016년도부터 올해로 10년 차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의용 서비스 이용 요금의 10에서 50%를 업소가 자율적으로 할인해 주시는 사업이고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매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총 27,591명이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이용하셨는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재능 기부를 하는 업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비스 요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노인 관련 과가 아니고 자원위생과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게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이 지자체 대부분의 노인 정책은 말씀대로 노인복지과 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위생과에서 이런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청결을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위생과는 임의용 등 위생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울주군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참여하는 업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참여 업소에는 1년에 2회 이상 미용기술 교육과 또 40만 원 상당의 미용 관련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헤어숍 전용 현판과 요금 안내판도 배부하는데요. 하지만 운영 업소를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런 혜택보다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고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울주 효 헤어숍 사업에 참여하는 이순여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미용지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요양원이나 주변의 어르신들도 몸 불편하고 이런 어르신들도 많은데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군이랑 얘기를 해서 그럼 협약을 맺고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할인을 해주고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래서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감사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하고 오면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홍보들을 지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함으로 해서 군에서 우리가 교육적인 거 지원을 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바꾸고 인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지회와 군에서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총 460 업소가 울주군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105개의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회에서 직접 어르신께 찾아가는 봉사도 하고 계신데 처음 사업이 시작된 배경을 들어보니까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고민이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평균 20명의 고객이 효 헤어숍을 이용하고 업소별로 많게는 30명에서 40명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르신들의 경우 머리를 좀 짧게 유지하고 펌도 자주 하시잖아요. 네.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에 가장 만족했고요. 효 헤어숍을 잘 몰랐던 분들은 집 주변이 헤어숍을 찾아봐야겠다면서 기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또 할인도 30% 받지만 저거 받는 거 있잖아. 보너스 받는 기분? 생각하지 않는 금액에 복지를 주니까 저들 울주군에 살기를 잘했다? 감사하죠. 효 헤어숍이라고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좋지 할인해지 뭐. 우주군청에 전화가 전화번호를 한번 알아보면 되니까 뭐 홍보를 줘서 진짜 감사하네요. 내가 거기 단골이라가 아직 30년 동안 그 계속 가는 집에 가 있긴 해. 그 원장님들 하는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혜택 될랑가 모르겠네.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5세를 기대하고 갔는데 바깥에서 물어보지도 안 하고 포스터 그걸 보고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이 되었나 보다 했는데 아까 다른 분 인터뷰 하시는 거 보고 65세도 되고 70세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죠. 10년 가까이 된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3분 중에 2분은 최근까지 몰랐다고 답하셨는데 좋은 취지만큼 뭔가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65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되는 임용 지원금, 바우처 카드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효 헤어숍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울주 국민이라는 신분 확인 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정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어르신들 대상인 만큼 각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금 더 세심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이제 봄이잖아요. 네. 회춘하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죠. 리포터 현장 오늘은 울주군이 어르신들의 임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죠. 효 헤어숍 사업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해 주세요. 네,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울산 경제는 물론이고 유용한 경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만간 울산에 30여 년 만에 새로운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죠. 전기차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울산에 29년 만에 새로 들어서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데요. 네.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54만 제곱미터 부지에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안에 준공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요. 공정률은 85% 수준으로 내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6월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대형 전기 차량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 공장에는요. 2조 원이 투입되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울산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순조롭게 프로젝트가 마감이 되면 울산 지역의 인력 채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실적도 일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옆을 지나가면은 정말 큰 공장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울산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기대가 되고요. 벌써 달력이 3월로 넘어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 울산의 올해 수출 실적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대내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변수도 많아서 실적 감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결과가 맞았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울산 세관이 집계한 실적을 보면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울산 지역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무려 17%나 감소한 6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올해 1월만 놓고 보면 월별 수출액 기준으로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요. 이 중에서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미국과 유럽 수출이 감소하면서 많이 하락을 했고요. 또 석유 화학 제품도 수출 단가가 하락하면서 크게 감소를 했는데 이렇게 주력 산업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산업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주요 화두는 저출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울산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놨죠? 네.
울산시가 지금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겠다면서 새로운 해법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순유출도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자연 감소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민간이 협력해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는 인구 증가 전략 본부를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저출생 해법을 보면은 특별 채용과 함께 수당을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결혼이나 다자녀 가정에게 취업 가산점을 주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과 출산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통합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산발적으로 지급이 좀 되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양육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울산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울산에서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울산시에서는 농민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또 기농인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농가당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경작을 하는 농가고요. 기간은 3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12월에 농민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농민수당은 11,000여 명에게 신청을 해서 66억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요. 네. 해당되시는 농가는 4월까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또 다른 정책도 살펴볼까요?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차량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18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2명을 양육하게 되고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세에 등록을 하는 차량의 세금을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감면 혜택은 부모가 등록하는 차량 한 대로 한정이 되고요. 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정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울산의 산업단지들이 활성화되면서 경제 전반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 울산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2곳의 생산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울산 미포와 그리고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합산 생산력은 239조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보다 무려 12%나 늘었습니다. 단지별로 보면요. 울산 미포산단이 171조 원으로 15%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온산 산단은 69조 원으로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두 국가 산단 모두 수출액은 좀 감소를 했는데 80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0.6%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런 산단의 실적들이 뒷받침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대외적인 변수가 있는 만큼 주력 분야의 수출 실적이 좋지 않아서 걱정인데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울산 최대 규모 장애인 보호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일어난 입소 장애인 폭행 사건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20명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활원 입소 장애인 한 명이 갈비뼈 골절을 당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호자가 시설 내부 CCTV 확인을 요청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확인된 3명은 해고됐고 나머지 17명 중 2명은 퇴사 그리고 15명은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최근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서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나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재활원 시설이 마치 70년대 수용시설처럼 낙후되어 있더라면서 우려를 표명할 정도입니다. 이번 상습 학대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전국의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을 오는 7월까지 약 5달 동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약방문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겠지만 울산에서도 전체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확실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실천 노력 또한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3월 3일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현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재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